저는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일단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더 빨리 배우고 싶은데 속도가 저랑은 좀 잘 안 맞는 느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기회를 찾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링크드인에서 한국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 배민지라고 하고요. 한국 지역을 담당을 한다는 말은 기업분들이 이제 링크드인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링크드인을 어떻게 하면 더 네트워크를 확장을 하고 본인들의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링크드인을 쓸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같이 하려고 하고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취업 준비를 오랫동안 하려고 했고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했죠. 대기업도 지원해보고 외국계 기업도 많이 지원하고 인턴십도 하고 했는데 처음은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했고요. 한국에 있는 독일 회사에 좋았어요. 많이 배웠고 했는데 저는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일단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더 빨리 배우고 싶은데 이 속도가 저랑은 좀 잘 안 맞는 느낌? 그분들이 느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욕심이 많고 인내심이 조금 부족했어요. 빨리 더 대리님, 과장님만큼 돈을 벌고 싶고 빨리 승진을 하고 싶은데 이제 한국에는 3년이 있어야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 제가 인내심이 좀 없다 보니 빨리 내 능력만큼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국 사람들과 다른 외국인들이랑 다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링크드인 다닌 지 저는 1년 반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지금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승진은 여기가 한국에 비하면 훨씬 더 빠르다기보다는 기회가 항상 많아서 기회가 있는 만큼 이제 기회를 계속 찾고 거기에 지원을 하면 기간이나 이런 한정 없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지금 인터뷰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싱가포르에 온 지는 이제 4년이 다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싱가포르에 와서 정말 다행이고 후회가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싱가포르에 몇 년 더 커리어를 쌓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막연히 싱가포르에 오고 싶다기보다는 사실 해외 취업을 하고 싶었던 게 맞고요. 처음에 해외 취업을 준비했을 때는 지역적으로 어떤 딱 원하는 지역이 있었다기보다는 뭐 미국이나 두바이 정말 많이들 하는 그런 해외 취업 쪽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싱가포르이 좀 더 적합하게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어요. 저는 그냥 왔어요. 그냥 왔다는 게 3개월 비자가 주어지고 내낭 메고 캐리어 하나 끌고 와서 그때 마음가짐은 그랬어요. 자신감 반. 되겠지. 3개월 동안 뭐라도 되겠지? 그리고 됐다가 그게 내가 마음에 드는 직업이 아니라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준비를 해도 되겠지? 맥시멈 6개월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머리가 없어도 살아남을 만큼의 저축을 일단 해두고 6개월 동안은 나에게 주어주는 선물 혹은 정말 넓은 미래를, 먼 미래를 봤을 때 나를 위해 투자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포함해서 6개월 동안 취업 준비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보고 정말 이게 안 된다 하면 다시 시작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 회사에 다니면서 인내심이 없었을 때 그때 결정하게 된 거예요. 빨리 성장할 수 없는 일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뭐라도 6개월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결과가 있다면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와서 그때 저의 잡 타이틀은 그야말로 잡시커였죠. 매일매일 풀타임이었어요. 이력서 쓰고 친구의 친구도 만나고 혹은 그때 이제 의존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돈, 선배님들 혹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혹은 한인회 그리고 대사관 행사에서 만나시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었고 싱가포르 생활에 적응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정착을 하기 위해서 잡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그냥 정말 매일매일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현명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쨌든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으니까 그런 결과물이 있었겠죠? 저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그냥 하루에 2개가 목표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혹은 하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원하면 될 것 같은 거. 저 싱가포르에서 첫 직장은 GS건설에서 일을 했어요. GS건설에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하철을 건설을 하는 프로젝트였고요. GS건설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시는 분들은 한국인 주재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제 여기 있는 로컬 직원들 사이에 인사 업무를 담당을 하는 사람으로 2년 동안 일을 했었어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해외 취업을 하기로 하고 나서 막연하게 정말 좋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컸었는데 오히려 GS건설에 다니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한국어를 쓰면서 또 영어를 같이 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지금도 결국에는 한국 지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저한테 큰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제가 싱가포르에 살지만 제가 한국인으로서 여기에 있는 어느 싱가포리안들보다 한국 문화나 한국의 그런 정서 그리고 업무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드인에 사실 기고한 글이 있는데 멘토를 찾아라 라는 글이에요. 멘토가 사실 정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유명한 사람들, 뭐 정말 책을 쓴 저자들, CEO들, 오바마 이런 사람들만이 멘토가 아니라 저도 충분히 멘토가 될 수 있고 또 매일매일 새로운 멘토를 찾으려면 결국에는 리서치를 하고 그런 사람들과 연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링크드인 뿐만이 아니더라도 커리어 토크나 혹은 세미나를 간다든지 친구의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가이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길을 걸어오신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은 왜 한국 회사에서 외국계로 가셨는지 혹은 왜 더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옮겼는지 왜 영업을 하다가 마케팅으로 가게 됐는지 혹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인생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혹은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자극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링크드인에 다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런 네트워킹 세션이 한 번 있었어요. 그냥 정말 자유롭고 캐주얼하게 연 네트워킹 세션에 갔는데 저는 거기서도 누군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참석을 했어요. 부끄럽지만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곳에 그들은 이미 있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나중에 제가 생각나서 채용 공고가 열렸을 때 저를 추천해 준다거나 혹은 관련된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시켜주셨거든요. 그 네트워킹 세션에서 만났던 분들이 저처럼 싱가포르에서 한국인으로서 사업 개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 네트워킹 세션을 시작으로 정말 많은 인터뷰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다 보니까 커넥팅 닷을 좀 찾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영업을 하고 싶다, 사업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 중간 다리를 내가 경험 없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처음엔 저도 정말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HR을 하고 있으니까 HR 세일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진정한 스토리가 사실 멘토링을 통해서 스토리가 나온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인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도전 과제라든지 혹은 더 좁혀야 할 갭들을 실제로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링크드인이나 혹은 HR에 관련된 테크 회사에 다녀서 내가 한국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훨씬 이야기가 잘 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링크드인을 정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인터뷰도 도와주시고 사내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원을 하고 나서 링크드인에 올 때까지 거의 한 8개월이 걸렸어요. 그 오래 걸린 이유가 제 포지션 자체가 사실 없었던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저를 추천해주신 분이 사실 그분이에요. 되게 고마운 친구죠. 고마운 멘토고 이제 본인이 한국말을 잘하는 태국 분이셨는데 태국 마켓과 한국 마켓을 동시에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승진을 앞두면서 제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저를 이제 정말 시작 단계에서부터 인볼브를 해서 왜 한국 마켓과 태국 마켓이 나눠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매니저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왜 내가 한국 마켓을 맡으면 잘할 수 있는지. 그렇게 시작한 인터뷰가 8개월 뒤에 이제 확정이 난 거고요. 그 8개월 동안에 링크드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인터뷰를 봤던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지금 13분, 14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3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확실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최근의 경향을 봐도 한국의 시장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그만큼 한국 마켓을 담당하는 한국 직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싱가포르에만 따지면 한 4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 많죠. 근데 또 놀라운 건 저희 1년에 한 번씩 세일즈 킥오프라고 해서 큰 컨퍼런스를 가거든요. 올해 7월에도 이제 다녀왔는데 캐나다에도 한국분이 계시고 샌프란시스코에도 한국분들이 계시고 뉴욕, 시카고 근데 그분들도 다 한국어 때문에 계신 게 아니라 능력 때문에 계시는 것 같아요. 사내 추천도 많고요. 그냥 지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본인이 뭘 원하는지 아시는 분들이 확실히 잘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 경로도 사실 중요한 게 내가 그게 뭔지 확실하게 알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추천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링크드인이나 혹은 이런 테크 기업에 다니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한국 회사와 정말 다른 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에 정말 다양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물을 마시다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커피를 받다가도 저번 달에 만났던 친구를 다시 마주치고는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잘 묻지 않는 How are you? 라는 질문이 되게 많잖아요. 한국에서는 식사하셨나요? 뭐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 물론 하죠. 그런데 본인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How are you? 그래서 I'm good. How are you? 이랬는데 그 다음에 대화가 너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어땠는지 혹은 뭐 이번 달은 어땠는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냥 간결하게 대답하고 말았는데 그게 그야말로 엘리베이터 피치의 기회거든요. 뭐 물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정말 대단하게 잘하고 있어 하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한순간 한순간 대화들에서 꼭 30초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챌린지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기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갈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커피를 마시러 가요. 왜냐면 항상 동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사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너무나도 많은 인게이지가 있고 그게 저한테는 좋아요. 왜냐면 항상 피드백을 또 얻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뭘 하고 다른 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처음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링크드인 워낙 수평 문화다 보니까 대표나 이사급 되는 디렉터 분들도 항상 보이거든요. 근데 절대 무섭게 하지도 않으시지만 여기는 대화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대화를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문화라서 처음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링크드인에 들어와서 또 충격적이었던 게 한국에서는 그런 자소서에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5년 뒤에 나를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지 10년 뒤, 3년 뒤 뭐 이런 질문들 링크드인에서는 들어온 지 3개월? 이제 정말 프로베이션 기간이 끝나서 이제 컨퍼메이션을 받았는데 What's your next play? Where do you want to go next? 이러더라고요. 3개월 만에. 그만두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이미 3개월이 되었는데 너가 여기서만 계속 평생 이 일을 할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회사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넥스트 플레이가 뭔지를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넥스트 플레이에 대한 아이디어나 잘 모르겠어 혹은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본인들도 자신이 알고 있는 역량 내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너 그거에 관심 있으면 저기 에이미랑 한번 이야기해봐 또 연결을 해주시고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링크드인에서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기회를 찾아야 해요. 그래서 항상 묻잖아요. What's your next play?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 관심사를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리서치를 해야 돼요. 물론 회사에서 뉴스레터 같은 건 와요. 이번 달에 열려있는 인터널 롤. 링크드인에 들어가도 충분히 채용 공고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항상 찾아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관심사를 표현하고 내가 적당하게 맞는 사람들과 연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을 받을 수 있죠. 거기에 누군가가 퇴사할 예정 혹은 누군가가 승진할 예정이라 3개월 뒤면 포지션이 열릴 것 같은데 알고 있어 라든지 혹은 거기에 갑자기 포지션이 늘어날 것 같대 너 지원해볼래? 라든지 그래서 기회는 주어지지는 않고요. 항상 제가 찾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서 똑같이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되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똑같이 PR 인터뷰도 보고 스테이크홀더나 혹은 물론 저를 하이어링할 보스랑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우선은 회사에 짐이 있어요. 헬스장이 있고 헬스장에 트레이너도 있고요. 하루에 4-5개 클래스가 있어요. 요가나 댄스, 뭐
리프팅도 있고 선택해서 업무 시간에 신청해서 갈 수 있고요. 심지어 회사에서 우리의 건강과 마인드와 몸의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업무 시간이 됐던 업무 외의 시간이 됐던 나를 케어하는 데 시간을 쓰면 또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또 관련된 제품이나 이런 걸 살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점심을 줘요. 호텔에서 케이터링을 해줘서 매일매일 뷔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회사분들이랑 굳이 나가지 않아도 약속하지 않아도 카페테리아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초대해서 같이 점심을 먹어도 돼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재미있고 또 활발한 시간이에요. 사람들 다들 너무 열정적이고 항상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항상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자격증이나 언어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의 태도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인식과 생각들이 항상 저를 자극시켜요. 그거는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는 수평적인 문화인데 그 수평적인 문화가 말이 수평적이지 아무리 서양인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급이 있고 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회사에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우리의 탑 매니지먼트와 실제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세일즈 디렉터 분과 해피아워해서 맥주랑 간식을 먹으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 피치 해야죠. 제가 이런 인터뷰를 보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나를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내 노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승진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코어 탑 매니지먼트의 실제 생각과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 기회 자체가 저는 엄청난 베네핏이라고 생각해요. 6개월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저는 6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인데 생각보다 비싸죠. 개인적으로 특히 가족이 있이 살기에 오히려 더 비싸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왔을 때는 좋은 집에 산다는 생각보다는 6개월 동안 템포러리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시내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불편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싱가포르 집값은 비싸게는 한 달에 3,000불까지도 들고요. 싸게는 한 달에 500불, 600불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딸려있는 콘도가 있고 그냥 일반 아파트가 있는데 일반 아파트에 가정집에서 한 방을 렌트를 해서 쓰는 경우에는 800불이면 살 수 있거든요. 800불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65만 원 이하고요.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에도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물론 비싸죠. 그리고 술이 여긴 제일 비싸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술은 저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멋있는 바에서 술 마시는 대신에 집에서 맥주 한 캔? 이렇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어요. 싱가포르에 호커센터가 있어요. 정말 로컬 푸드, 우리나라로 따지면 푸드코트 같은 건데 백화점에도 푸드코트가 있지만 여기는 일반 아파트 단지에 푸드코트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싱가포르 왔을 때는 저렇게 밖에서 더운 데서 이렇게 앉아서 요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밖에서 요리를 해서 주시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먹어요. 지붕이나 에어컨 없이. 어떻게 저기서 먹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진짜 제일 맛있는 음식이 푸드코트예요. 제일 로컬스럽고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요즘은 워낙 한국 음식도 인기가 많아서 그런 푸드코트에 가면 한국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돈을 아끼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맛있는 로컬 음식을 먹을 때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요즘은 워낙 딜리버리도 잘 되어 있어서 호커센터에서도 음식을 배달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집에서 사 먹기는 하지만 저녁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1인당 10,000원 정도도 안 들어요. 10불? 12불? 이제 거기에 뭐 음료나 디저트를 추가를 하면 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한국에서도 사실 시켜 먹거나 아니면 집 앞에 나가서 치킨을 먹어도 10,000원은 나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식이 많이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나가서 외식을 해서 먹으면 한 사람당 50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한국만큼 싸거든요. 환승도 되고 얼마나 거리를 가냐에 따라서 돈을 더 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국의 서울에서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환상을 가지고 와서 외롭거나 한국에서의 생활만큼 저축이 처음에 힘들어서 돌아가는 친구들을 볼 때 마음이 좀 아파요. 좀 더 리서치를 잘 하고 왔거나
준비를 잘 하고 왔으면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버텼으면 앞으로도 성장할 길이 너무 많은데 해외 취업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와서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건데 친구들을 한국에서만큼 많이 사귈 수 없다거나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미리 알고 왔다면 충분히 도전 정신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엔 리서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20대 초반 혹은 중반 심지어 후반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골을 세팅하고 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나는 통장에 5천만 원이 모았을 때쯤에는 다시 어느 쪽으로 갈지를 생각해 보겠다라든지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금 능력으로 몇 년을 일을 해야 하는지 얼마를 한 달에 세이빙을 해야 되는지 플랜 없이 무작정 해외 취업을 해야지 나는 해외 생활을 할 거야 이건 정말 막무가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만큼 저축을 많이 할 수 없어요. 집값도 나가고 보험도 내야 되고 알게 모르게 나가는 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얼마를 쓸지에 대한 리서치보다는 현실적인 골 세팅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게 직업의 목적은 아니지만 결국에 커리어 골 세팅에 있어서 돈은 빠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이 지역을 정할 때 혹은 회사를 정할 때 직무를 정할 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